청약 경쟁률이 들끓고 당첨이 안 돼서 초조해지고 피를 주고서라도 양도세 매수자 부담을 하고서라도 지각비를 물고서라도 그때 물려서 들어가면 지방은 사이클의 진폭 그리고 진폭의 크기가 매우 짧고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의 공포가 있더라도 하락의 끝을 내가 확인하는 재주가 없더라도 하락이 무르익을 때, 공포가 무르익을 때, 입주가, 산적한 입주가 아주 많을 때, 단 그 입주가 많은 시점으로부터 향후 2, 3, 4년 뒤에는 입주가 소원해질 때, 그렇죠. 매수세가 없어서 중개사무소에 파리가 펄펄 날리고 매물이 쌓여서 내가 매물의 값을 호가를 깎거나 트라이 할 수 있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물밑에서 평균 이하에 저해되어 있지만 돌아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물 위로 폭증하기 전에 이 밑에서 이 밑 언저리에서 내 집 마련 또 하셔야 되고 투자도 하셔야 이 상승분에서 실거주자라든지 후진입하는 투자자들, 어리숙한 투자자들 그런 분들에게 내 물건을 넘기면서 나는 차익을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펭귄과 파도 봉급 없이 사는 남자의 봉무람입니다.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과 지방부동산, 특히 강원도 부동산, 원주 부동산에 대한 제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저는 특히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특히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유튜브를 잘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요. 하지만 뭐 그렇게 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되곤 하는데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뭐 현업 중개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계속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상, 그렇죠. 현상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본질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강사님들 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되겠다. 제가 카메라를 한번 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의견도 한번 피력해 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 펭귄과 파도에서도 항상 늘상 강조 드리는 게 공포의 집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원리금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깔고 앉으면서 화폐가 풀려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의 너울을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파동의 크기를 세월을 통해서 깔고 앉으면 내가 아주 명석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현장 실무에 밝고 그죠? 이런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유튜브 강사들, 중개사들 이런 영상들을 보면 이제 지방은 더 이상 투자처로서 매력이 없다. 그 돈이면 서울 가서 해야지. 그 돈이면 경기도 가서 해야지. 뭐 라는 식의 특정되지 않는 그냥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논리로 강사를 자칭하면서 어리숙한 실거주자들 또 어리숙한 투자자들의 쌈짓돈을 뽑아먹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질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평소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포에 뭔가를 더 추가하게 여지가 있고 미분양이 엄청 쌓여 있고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고 거래가 되지 않고 마피가 넘치고 입주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장에서 집을 사시라 권유를 드리는 영상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컨텐츠를 아무리 올려도 당연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쵸? 집값이 오르고 훈풍이 불고 부동산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신규 분양이 줄을 잇기 시작하고 지금 안 사면 이제 집을 못 사겠다. 초조함 이런 것들이 들기 시작하면 즉 현상이 뜨거워지면 그 현상에 동조하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올리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컨텐츠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의미도 있고요. 강의료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를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몇 분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영상도 봐주시고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아실이라든지 뭐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이런 것들 대중적인 프rop테크 앱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부동산, 강원도부동산, 원주부동산에 사야 될 시점인지 집을 사야 될 시점인지요.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첫 번째 아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아실.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탭들이 있어요. 여기 그죠? 뭐 거래라든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미리 좀 띄워놨는데 다 지워져 버렸네. 뭐 라이브입니다. 어떤 편집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 매물 증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강원도가 하락장이잖아요. 그리고 25년 아주 특히 원주는 입주 폭탄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 20년, 21년 폭등장에서 고분양가로 매수 심리가 들끓을 그 찬스를 이용해서 분양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것들의 입주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이죠. 그래서 매매 물량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신규 입주가 아니고 구축, 그죠? 기존 기축들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21년, 20년 이럴 때는 또 22년 초 이럴 때는 매도 물량 거의 없는데 계속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매물수가 많이 쌓일 때 이런 공포 고를 수 있을 때 집을 사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느냐, 꺾여 내려오는 변화, 추세 전환의 그 변화점에서 집을 사면은 공포가 가장 극대화되어서 가장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매물이 없을 때 사면은, 즉,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매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사면 추가 하락의 공포가 있더라도, 그래서 저점을 완전히 캐치업하지 못하더라도 주담대 원리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깔고 앉으면서 거주를 하면서 저점을 지나서 내가 산 매입 원가를 넘어서는 상승의 흐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축의 매도 매물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현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전세 물량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21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전세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죠? 한 바퀴 더 돌려서 이 하락장을 한번 피해 보겠다. 라는 심리에 의해서 매도 효과를 아무리 깎아줘도 대중도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22년도 이럴 때요. 폭락이 거듭되고 있는 장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 매물이 조금 더 적체되는 속도가 줄더라도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꺾였죠? 추세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대다수의 대중들은 현재,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하락의 폭이 둔화되든 아니면 이제 밑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일어나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한 바퀴 더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세 공급 대비 전세 수요가 현재 하락장에서는 더 돋보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의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물의 추이를 보면서 현재의 추세가 어떤지 캐치할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번 지표들 한번 볼까요? 미분양 한번 볼까요? 저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여러분과 자유롭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죠. 강원도. 음. 그렇죠. 미분양도 현재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지금 약간 수그러드는 느낌이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하락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분양 통계에서도 여러분 어떤 걸 캐치할 수 있으셔야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19년에 엄청난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8천억 원 넘는 미분양 강원도에 그죠? 근데 19년에 추세가 전환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죠? 19, 20, 21년부터 미분양이 엄청 쌓여서 폭감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을 때 집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 꼭지를 맞추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미분양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즉, 집값이 침체되는 흐름에서 집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공포가 극단점에 이르는 점을 내가 캐치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미분양이 떨어져서 집값이 엄청 뛰는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미분양이 쌓여서 올라가는 지점에서 침체에서 집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이런 미분양 지표를 통해서 캐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분양은 후행성 통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죠. 또 어떤 걸 봐볼까요?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표도 여기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강원도가 어디 있냐? 여기 있군요. 그래프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야 추세를 보기에 유리하니까요. 자, 매매 거래량 한번 보시죠. 역시나 추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19, 20, 21년도 이렇게 거래량이 강원도는 평균 거래량이 한 천 몇백 건, 천 이, 삼백 건 정도, 천 건 중반여 건의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평균 거래량 위로 툭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대중들이 그때 추격 매수를 많이 하고 늦순위, 후순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갭 투자에 많이 임해서 많이 물렸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튄 거는. 근데 지금 어떤가요? 그렇죠. 천건 중반대 밑으로 이렇게 하향하고 있죠. 침체된 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분양 통계처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투자자가 아니다라 할지라도 돈을 잃지 않는 거래를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거래량이 침체되는 추세 속에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로 지금은 강원도 특히 뭐 원주 부동산 이렇게 입주가 쏟아지는 이런 침체의 극강의 공포가 극대화되는 장에서는 기존 집주인들은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중 프롭테크 앱에서 대중적으로 보는 이런 지표들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뭐 어떤 걸 볼까요? 공급 물량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공급 물량도 강원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 평균 적정 수요라는 게 뭐 7,500 세대 정도 강원도 내에서는 매 년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은 19년에 집값이 저점에 피크를 찍고 20년, 21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없어지면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엄청 올랐죠. 집값이.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볼까요? 2006년 7년 이럴 때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저점이 다지면서 그 다음에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이럴 때는 많이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지금 볼까요? 24년에도 입주가 많고 25년, 6년에도 입주가 있습니다. 물론 19년만큼 엄청난 입주 폭탄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때부터 이렇게 입주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렇게 당겨서 한번 볼까요? 그죠? 이렇게. 특히 뭐 원주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뻔하죠. 25년도 이렇게 입주장이 많잖아요. 그죠? 19년처럼. 그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집을 파는 게 아니고 사셔야 됩니다. 기존 집주인들은 집을 내던져야 되는 게 아니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셔야 되는 거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집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호감률, 그죠? 하락률이 높은 집들 위주로 선별적으로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입주 물량이 보면 뭐 이제 26, 27, 28로 갈수록 훨씬 더 소원해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22, 23, 24 그리고 현재 25년까지 신규 분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이렇게 25년 이후로는 26, 27, 28, 29가 이렇게 없는 거고요. 다만 이거는 분양 공고가 난 이후 선분양들이 주로 이렇게 집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뭐 후분양권이라든지 분양 공고가 안 뜬 것들 그리고 인허가 건들 이런 것들 그래서 착공이랑 인허가 건들은 따로 추산을 해서 여기에 더해서 혹은 빼서 이렇게 진짜
공급을 한 번 더 추론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만 보지만 이건 이제 대략의 맥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인허가건들, 뭐 착공건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대중 프롭테크 앱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매일 이렇게 추적하는 지표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인허가 궁금하네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21년, 2년에 늦가기 인허가가 많네요. 그죠? 착공은 별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22, 23에 이미 장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이 대기 중인 물량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입주 피크가 원주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26, 27, 28 이럴 때 잠재적인 미래의 입주 물량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프롭테크의 마실에 이렇게 나오는 수급 이런 걸로만 함부로 장을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 밑에 숨어있는 인허가라든지 착공을 보셔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보여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롭테크 앱에서 보여주는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게 이 적정 수요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적정 수요. 가로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는데 이 적정 수요는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실수요가 늦가기 반응을 하면서 적정 수요도 이 공급 물량 막대 차트처럼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많더라도 적정 수요가 이거보다 더 튀어서 오히려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입주가 적더라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적정 수요가 적은 입주량보다 더 적어져서 침체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지표로는 사실은 부동산 사이클을 추정하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뭐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어느 정도는 본 것 같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파생 지표들을 한번 보면서 강원도 부동산, 지방 부동산 이제는 하락에, 폭락의 폭이 완화되고 있다. 이제 다음 상승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개별적인 파생 지표들의 추적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보시자고요. 전세 관련해서도 강원도는 이제 전세가가 20년, 21년 이렇게 임차 3법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팍 뛰었다가 그때 시세 대비해서는 뭐 조금 더 떨어져 있지만 전세 수급 관련해서 전세의 심리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가격은 침체되고 옆으로 기고 있지만 반대의 모습이 현재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런 걸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대신 택하고 전세 한 바퀴 더 눌러 앉으려는 그 심리 매도자들도 투자자들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가격에는 안 팔지 내가 한 바퀴 더 돌릴게 라는 전세 공급과 전세를 원하는 심리가 만나면서 전세 수급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 그죠? 가격은 떨어지지만 물밑에 그 전세 수급은 다이버전스를 이루면서 밑단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또 볼까요? 전세 수급 동향도 이거는 전세 심리의 기저가 되는 전세 공급자와 그다음에 전세 수요자 그리고 그 전세 수급이 만나서 전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이루는 그 에너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전세 수요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상태. 물론 19, 20, 21년도처럼 이렇게 큰 전세 수요마저도 엄청 밀어 올라오면서 매가를 밀어 올리는 이런 매시브한 완전히 큰 수요의 폭등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세 수급은 어느 정도 고개를 들면서 공급을 이렇게 소진하면서 대신 초록색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매매는 떨어지지만 전세는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면서 오히려 옆으로 기면서 약간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런 파생 지표들로 물 밑에서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언젠가 한 번은 또 있겠죠. 따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자리에서. 그래서 전세 수요가 이렇게 이평선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되면서 민감한 이평선들이
보통 이평선과 둔감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정렬이 되면서 수렴이 되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저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인 모습이 보이십니다. 그죠? 보이시죠? 입주가 이렇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말이죠. 그래서 그 신규 입주가 수그러드는 그 다음 연도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폭발하면서 완전히 정배율을 이루면서 전세가 올라오면서 매가도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는 지방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중에 이 미래 시점에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도록 현재 이 평선이 물밑에서 수렴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다. 전세에 한해서요. 지금 전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매 물량, 매매 공급, 기축의 매매 공급 물량도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 집값이 엄청 오르다가 매도 매물이 이렇게 확 증가하면서 오르는 속도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도 매물이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죠. 확 뛰다가 슥 둔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 겨울로 따지자면 한겨울이 이제 늦겨울로 접어들고 꽃샘추위를 타는 봄으로 초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추세가 전이 되기 전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들 집 공포에 던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집을 공포를 이용해서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점이 끝을 잡지 못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전세 가격은 RSI가 상승장에 100%를 훌쩍 넘어가던 것들이 22년도 말 23년도 공포장에 이렇게 완전히 빠졌다가 이제 회복을 해서 노란색 RSI가 한 70에서 80에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도 스토캐스틱이 여기에서 23년도 초에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전세와 매매가 같이 빠지던 폭감장이 폭락의 기울기가 둔화되면서 이제는 옆으로 기는 시간 조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강사들 그리고 유명 강사들이 주로 쓰는 매수세, 매도세 이런 일명 심리 차트라고 하는 차트에서는 여전히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매수세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빨간색, 파란색 매도세는 아무도 집을 팔려고 하지 않으면서 매도 매물이 씨를 감추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던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매도 매물을 파란색으로 완전히 벌어지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적체되고 아까 아실에서 보셨죠? 그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매수자들은 다음에 살래. 나 전세 한 번 더 살지 뭐. 급한 거 없어. 라면서 매수세는 땅바닥에 들러붙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런 유명하고 대중화된 차트들은 지금 물밑에서 그러니까 다른 움직임이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이런 다른 움직임의 모습들을 전혀 캐치 못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 매매나 전세 가격의 전망 이런 것들은 KB 부동산에서 KB 금융계열에서 각 부동산 소장님들에게 표본 집단에 대해서 전화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들은 강원도 부동산에 대해서 빨간색 전세 가격은 이제 좀 많이 회복돼서 조금 오를 수도 있겠어. 하지만 매매가는 좀 22년 연말 23년 초보다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별로 안 좋아. 파란색은 물밑보다 밑에 있죠.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여전히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서 좀 둔화됐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전세가는 떨어지는 속도가 매매가보다는 완전히 호전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세를 이평선 방식으로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죠. 여기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하락하고 있지만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확 평균 이상으로 확 뛰어 올라오는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지만 미래의 그런 모습을 현재 준비해 가고 있는 단계다. 그죠? 공포가 진행되고 무르익고 있는 단계다. 그러니 집을 하셔서는 안 된다. 집을 사실 분들은 사셔야 된다. 단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 연장해서 4년씩 눌러붙어 있다가 나중에 집값이 뛰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지만 용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사셔도 괜찮다는 것을 매수세 이평선 분석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도 매수세 증감률을 장기 입형과 단기 입형행 사이의 차이를 맥디 분석으로 통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지표인데 보시면
19년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당시에는 19년 중하반기에는 여기 19년도 강원도에 원주 기업도시 입주장으로 엄청난 공포여서 완전히 수면 밑에 완전히 침체되었다가 침체되는 속도가 완화되면서 물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물 위로 이렇게 분출하려고 즉 현장은 아직도 여전히 꽁꽁 한겨울이지만 다른 모습을 미리 사전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는 대세 상승장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공식 알람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매수세가 들끓어서 선행 투자자가 들어오기 그 이전에 이미 물밑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돼서 지하실 바닥에서 수면 위로 잠령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매수세 맥디 분석의 결과값을 여기서 볼 수 있으시는 겁니다. 19년도 중후반기에 이미.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여러분? 맥디 분석에서 봤을 때 강원도에서도 이미 물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수면 위로 분출되면서 완전히 이제 하락장이 종료되었다. 상승한다는 아니지만 이제는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사셔도 추가 하락의 위험이 조금 있을지언정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그것을 전부 다 되갚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시점에 집을 마련해도 된다는 시점임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차트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가끔씩이지만 하지만 인기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늘상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없고 남이 하기 어려워야 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약 경쟁률이 들끓고 당첨이 안 돼서 초조해지고 피를 주고서라도 양도세 매수자 부담을 하고서라도 지각비를 물고서라도 그때 물려서 들어가면 지방은 사이클의 진폭 그리고 진폭의 크기가 매우 짧고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의 공포가 있더라도 하락의 끝을 내가 확인하는 재주가 없더라도 하락이 무르익을 때, 공포가 무르익을 때, 입주가, 산적한 입주가 아주 많을 때, 단 그 입주가 많은 시점으로부터 향후 2, 3, 4년 뒤에는 입주가 소원해질 때, 그렇죠. 매수세가 없어서 중개사무소에 파리가 펄펄 날리고 매물이 쌓여서 내가 매물의 값을 호가를 깎거나 트라이 할 수 있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물밑에서 평균 이하에 저해되어 있지만 돌아 나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물 위로 폭증하기 전에 이 밑에서 이 밑 언저리에서 내 집 마련 또 하셔야 되고 투자도 하셔야 이 상승분에서 실거주자든지 후진입하는 투자자들, 어리숙한 투자자들 그런 분들에게 내 물건을 넘기면서 나는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운영 중인 개별적인 파생지표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단독자적인 기질, 짱구 같은 기질, 남들이 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지표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매일 하기 때문에 몇 년, 수년에 걸쳐서 매일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지만 이것들을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스스로를 괴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정제화된 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개인 방송 시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편집 없이 올리는 거니까요. 지겹더라도 항상 매일 하고 남들이 하기 싫고 어려운 곳에 돈이 되고 투자자의 기질이 그곳에서 싹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것이 실력이다. 이상 펭귄과 파도 봉구 없이 사는 남자의 봉구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